바로 그냥 외국인 선수들 투입하는 것이 네. 류현진 선수 어깨 수술하고 재활 과정에 동참을 했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아재야. 방송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야구가 돌아왔어요. 교류전을 시작했고 이제 2주 정도 지나면 야구 프로야구 정규 시즌을 시작을 합니다. 이거 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야구 팬들, 또 정부의 지침을 따라주신 국민들 덕분에 저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야구를 다시 볼 수 있게 됐어요. 네, 다행이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뭐 마스크 착용, 또 손세정제 이용 이런 것들은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야 야구장에 가서 직관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집에서 야구를 볼 때 얼마나 즐길 수 있을지, 어떤 포인트로 즐겨야 할지, 선수들과 KBO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스포서울의 윤소윤 기자와 함께 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표정이 되게 밝으시네요. 밝죠? 어제 그렇게 혼났는데. 야구가 시작됐어요. 그쵸,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맞이하는 첫 시즌이 될 텐데 그쵸, 저한테는 첫 이제 풀타임 시즌이 되는데 시작부터 집에서 보네요. 기뻐요, 아주. 기다렸던 개막이 드디어 하게 돼서 저도 굉장히 기쁘고, 여러모로 야구를 기다리셨던 팬분들에게도 무관중이지만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실 시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뭐 다가오시든 감독실이든 자유롭게 담당 기자들이 가서 관계자들하고 뭐 거리감 없이 이야기를 실시간으로 들을 수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취재 동선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선수들을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도 제한적이에요. 네. 그래서 처음 이제 시작하는 윤소윤 기자 같은 경우에는 좀 낯설죠, 그런 모습들이. 야구장에서 이제 제한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뭔가 감독님이나 선수들 얘기를 생생하게 듣고 전해드려야 하는 게 저희 입장인데 일단 그런 게 제한이 되는 게 저도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긴 하죠. 일단 집에서 지금 경기를 보고 계시는 분들께 뭐 몇 가지 네. 재밌는 이야기들 어떤 관점으로 볼까? 집에서 볼 때 가장 좋은 점은 여러 구장의 경기를 한꺼번에 볼 수 그쵸. 있다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뭐랄까, 예를 들면 롯데 팬이다. 그러면 롯데와 NC의 경기만 보시는 게 아니라 롯데하고 나중에 맞붙을 뭐 기아, 삼성, 두산 이런 팀들의 경기도 두루두루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력을 좀 비교하면서 네. 집에서 보는 그런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현장감이 없긴 하겠지만 여러모로 여러 팀들의 경기를 좀 보고 개막 전에 이제 전력 분석도 좀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모로 포인트가 있어요. 팀별로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새로 온 외국인 선수들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 특정 팀의 팬들은 그 구단의 자체 평가전 중계를 통해서 확인을 하셨겠지만 다른 팀 관계자도 굳이 그 시간에 찾아 들어가서 그쵸, 보진 보지 않거든요. 않죠. 네. 사실 변수가 하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외국인 선수들의 경우에는 이제 정부 자가격리 지침으로 인해서 국내 선수들이랑 같이 훈련을 하지 못한 일부 구단의 선수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기아, 두산, 롯데, SK는 같이 들어와서 훈련 일정에 타격이 없었기 때문에 교류전 출격에도 사실 별 타격은 없겠지만 또 아닌 팀들이 5구단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 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완전히 뭔가 확정이 됐다기보다는 컨디션 보면서 조율을 하겠다는 게 감독님들의 생각이었어요. 두산이랑 기아 둘 다 외국인 선수들을 다 갈았어요. 원투 펀치를. 알았어. 얼굴을 교체를 했어요. 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사실 훈련에 큰 문제는 없고 저도 두산 현장 가서 봤을 때 컨디션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뭐 다른 수도권 팀 같은 경우에 키움 같은 경우에는 브리검 선수나 요키시 선수도 사실 이제 손혁 감독께서는 아직 뭐 무리는 없다라고는 하셨지만 최원태 선수를 뭐 1선발 1+1으로 기용할 생각도 있다라는 이제 카드를 생각을 하실 정도로 뭔가 선발 투수들 컨디션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보시고 있는 상황이고 LG도 지금 그런 비슷한 상황이죠. 네, 불펜 투구 네. 이제 시작했더라고요. 네. 그 담당 기자 입장에서는
네. 두산하고 기아는 세팅이 끝난 상태잖아요. 그쵸. 거의 잘 그러면 올라왔죠. 바로 그냥 외국인 선수들 투입하는 것이 네.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사실 두산 같은 경우에는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더라고요. 외국인 선수들이 지금 3자범퇴를 막 몇 번을 했는지를 몰라. 청백전에서 너무 컨디션이 좋아서 보는 저희들도 막 감탄을 하고 박수를 쳤는데 그런 팀들의 경우에는 사실 외국인 선수들을 바로 내보내는 게 교류전 치르는 입장에서는 가장 베스트긴 하죠. 자, 교류전을 통해서 이 젊은 선수들의 활약이 또 조금 빛이 나요. 저희가 네. 청출어람이라고 사자성어로 한번 꼽아봤는데 네. 눈에 띈 선수가 좀 있던가요? 꽤 있죠. 지금 이 선수들이 가장 개막을 고대하는 선수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우선 KT에서는 소영준 선수 신인인데도 이제 스프링 캠프 전부터 5선발로 일찍이 낙점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활약을 보였고 실제로 잘했어요. 그래서 이강철 감독님도 처음에 팀에 왔을 때보다 기량도 많이 좋아졌다고 평가를 하셨고 같이 뭐 배터리 호흡 맞춘 그 강현우 포수도 이제 워낙 멘탈이 좋은 선수라서 시즌이 기대가 된다라고 많이 얘기를 했고 LG 마운드도 젊은 피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는데 이제 1차 지명 이민호 선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청백전에서 꾸준히 공을 잘 던졌어요. 구속도 잘 나오는 편이었고 땅볼 유도도 잘했고 또 1군 전력으로서 가능성이 있다는 걸 증명을 했고 작년에 지명받은 이제 김윤식 선수도 네, 괜찮은 투수잖아요. 그 LG가 육성에서 네. 그러니까 뽑아서 키운 선발 투수가 없어요. 면면을 보면 지금 선발 후보들 중에는 뭐 임찬규, 그 정도 김대현 있죠. 뭐 네. 이런 선수들인데 뭐 대단히 인상적인 활약은 지금 아쉽지만, 안 보여주고 있으니까 뭐 올해는 보여주기를 기대를 합니다만 네. 그런 측면에서는 LG의 연건들이 교류전과 자체 평가전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 모습을 정규 시즌 때도 유지만 해준다면 그쵸. 올해가 아니고 내년 내후년 정도에는 LG도 우리가 직접 뽑아서 육성한 선발 투수가 있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또 류준일 감독님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자원들이고 또 유중일 감독님 내년에는 어디에 계실까요? 그런 얘기를 그 정도 그 청출어람과 필적할 만한 또 하나의 그 키워드는 네 환골 탈퇴. 그렇습니다. 네, 이게 늘 뭐 만년유망주, 그 요즘 젊은 친구들이 노망주라고 많이 부르던데 노망주 네. 대접을 받았던. 네. 올해는 될까 해서 벌써 한 3, 4년 지난 네. 그 이상 지난 선수들이 꽤 있어요. 네 올해 좀 튀어나올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롯데 박세웅 선수가 재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커리어 하이를 2017년 시즌에 했는데 네. 부상으로 좀 쉬고 이제 올해 수술 2년 차이기 때문에 좀 건강해졌는데 그렇죠. 청백전에서도 18일 경기에서도 4이닝 연속 3자범퇴 잡고 이제 롯데로서는 탈꼴찌를 하려면 이제 크게 얘기해도 돼요. 탈꼴찌 좀 하세요. 하려면 이제 박세웅 선수의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메이저리그 기자들도 너무 인상적으로 던진다 네, 그런 맞아요. 얘기를 하는데 재미있었던 표현 중에 하나가 로진을 잡아서 이렇게 훅 아, 네, 부르잖아요. 맞아요. 야 지금 내 앞에 있는 타자들 다 날려버리겠어 이런 느낌을 받았대. 미국 선수들은 이거 부는 거 잘 안 하거든요. 그렇죠. 로진이 잘 안 묻어나요. 근데 한국은 이 허옇게 묻어나잖아요. 그래서 좀 털고 던져야 되는데 노을이 질 무렵에 로진을 딱 묻혀서 영화의 한 장면처럼. 공을 탁 던지면 흰 로진 가루가 뒤로 팍 날려요. 너무 이쁜데 경고 같습니다. 아, 기아의 김호령 선수, 그쵸. KT 배정대 선수. 거기도 기대를 많이 모으는데 기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김호령 선수는 이제 스프링 캠프를 합류를 못했어요. 손가락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제 한평에서 계속 몸만 만들다가 이제 감독님과 새 코칭 스태프를 광주에서 이제 처음 봤는데 기량이 아주 어마어마. 뭐 수비는 뭐 메이저급이라고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는 타격까지 보완을 했어요. 그래서 청백전 성적이 타율이 4할 때예요 지금. 4할 때고 홈런도 2개나 치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주전 중견수 이창진 선수가 지금 허리 부상으로 개막전 출전이 약간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주전 중견수 진입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 쪽이고요. 김원호 선수 그 이야기 하나 짧게 들려드리면 오타니 쇼헤이 아시죠? 알죠? 오타니가 일본 프로야구 니온엠에 있을 때 네. 기아 타이거즈가 오키나와 캠프 때 니온엠과 경기를 했는데 그날 오타니가 선발로 나온 거야. 김원영 1번 타자로 나와서 초구 빵! 좌중간 펜스 상단 빵! 빵! 2루타를 딱 친 거예요. 빵! 니온엠의 모든 관계자들이 쟤 누구냐? 난리가 났군요. 네. 와 오타니의 그 빠른 공을 어떻게 앞에서 저렇게 맞춰놓고 치느냐? 그래서 일본에 어떻게 진출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했어요. 기대를. 그게 그냥, 다였어. 네, 니오넴을 뒤집어 놓은 적이 있다. 되게 야구에 굶주렸을 거예요. 지난해 경찰청 야구단이 해체 수술을 밟으면서 네. 정상적으로 시즌을 치르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야구에 대한 절실함이 더 그쵸. 크게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기대가 이런 돼요. 선수들의 모습들을 직관을 통해서 체크를 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관중은 언제쯤 들어올까요? 이거는 저희가 쉽게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사실 근데 최근까지 확진자 수를 보면 한 자릿수대로 줄어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유지해 주시면 날씨가 더워질 때쯤에는 관중 유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10명 이하로 계속 유지가 된다고 그러면 5월 말에도 관중들을 네. 받지 않을까? 관중이 있어야죠. 야구는. 뭐 저희들이 관중석에 앉아서 소리를 지르는 것도 방법이에요. 저희가요? 기자실에 사람이 너무 많잖아. 관중석으로 내려가는 거야. 우리가 내려와서 테더링 하면 되잖아. 하면 되죠. 네. 그래서 네. 거기서 소리를 지르는 거지. 이거는 헛소리니까 편집. 헛소 선수들은 매일 아침에 기상해서 체온 한번 재고 네. 버스 타기 전에 한번 재고 재고. 도착해서 재고 재고. 워밍업 끝나고 또 재고 계속- 수시로 계속 재요. 체온을 잽니다. 그래서 개막 이후에 만약에 의심 증상자가 발견이 되면 네. 그 선수는 일단 격리, 네. 자택 대기를 시키고 네. 밀접촉이라고 역학관리관들이 인정하는 소수 인원들만 또 자택 대기를 시키면서 네. 선배 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게 하고요. 다른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도록 네.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개막 이후에는 올스톱 될 수 있는 상황은 사실상 좀 배제를 하고 있다. 선수 중에 확진자가 나와도. 확진자가 나오면 2주간은 그 구단은 못하죠. 근데 그거는 정부에서 선임한 역학관리관에 가서 다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해서 이거는 중단해야 돼. 그러면 실행위와 이사회를 통해서 리그 중단 여부를 결정을 하기로 했어요. 네. 빨리 야구장에서 팬들을 만나 뵙고 싶고 좋아요, 구독 항상 눌러주시고 갑자기요? 네. 교류전 보시다가 뭔가 궁금하다. 이 선수는 이런 게 궁금해요. 이 팀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이런 것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남겨주시면 윤소영 기자가 제가 하나요? 현장에 가서 그럼 예. 내가 합니까? 제가 다 하죠. 우리 스포츠 기자들이 현장에 출동을 해서 뭐 직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네. 취재를 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기아 팬 분이신데 임기준 선수 근황을 여쭤보셨어요. 정말요? 확인했는데 지금 재활 중이고 어. 뭐 여기저기 조금 안 좋은 부분들이 있어서 뭐 심각한 상태는 아니고요. 네. 그래서 조금 몸도 좀 치료를 해야 되고 그래서 한 5월, 6월 정도까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고 하고요. 네. 김윤동 선수도 어깨 와순 수술했잖아요. 네, 그쵸. 마음이 안 6주 좋네요. 지난 이후부터 깁스해서 6개월 후에나 재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올 시즌은 끝이라고 보고 네. 내년 복귀 여부는 6주 지난 이후에 재활하면서 상태를 또 체크해봐야 되는데 네. 그래도 기아가 제가- 지금 대체 자원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젊은 투수들이 많으니까 네. 제가 팁을 하나 드렸어요. 무슨? LG 트윈스의 김용일 코치가 계시잖아요. 네. 류현진 선수 어깨 수술하고 재활 과정에 동참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아 타이거즈 트레이너 분들하고 또 LG 트윈스 트레이너 분들하고 친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류현진 선수가 어떤 형태로 재활을 하고 통증이 생겼을 때 어떻게 백하고 이거는 옆에서 직접 본 사람들이 가장 잘 알죠. 본인이 물론 제일 잘 알겠지만 네. 그래서 그런 정보도 좀 교환을 해서 왜냐하면 어깨 수술하면 실패한다는 이야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예민한 윤석민 부분이고. 선수도 그래서 은퇴를 하게 된 거고 네. 그 전에 이대진 코치도 뭐 같은 수순을 밟았다고 봐야 되는데 의학적인 정보 또 트레이닝 쪽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보를 많이 교환을 해서 매뉴얼 하나 만들어 놓으면 네, 팔꿈치 수술했을 때 어떻게 단계적으로 훈련해야 된다는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깨도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좀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제가 당부를 드렸는데 네. 다행히도 구단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김윤동 선수도 건강하게 돌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집에서 보신다고 너무 처져 있지는 마시고요. 소리 지르시고 같이 현장에 참여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보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도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하지 마세요 이런 거.